반갑습니다. 나땅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외부에 나왔는데요. 오늘은 낙찰받아서 수익 6천만 원을 내신 기성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오늘 계약서를 쓰신다고 하는데요. 계약서 쓰시는 거 그리고 낙찰받은 이야기 도대체 어떻게 어떤 정도 공부를 얼마만큼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제가 쏙쏙쏙 한번 여쭤볼게요. 요즘에는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누가 있는지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이렇게. 기성님 진짜 노력 많이 하셨고 수익이 생각보다 커졌어요. 규제 때문에 수익이 더 커졌습니다. 여러분은 규제가 나를 막는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규제가 플러스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 그 이야기 해드릴게요. 규제가 나한테 이득이 되는 그런 포인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성님. 오, 오늘의 주인공. 반갑습니다. 어우, 밖에서부터 디퓨저 냄새가 납니다. 아, 그렇죠. 이게 거기 동기방에서 유명한 디퓨저인데 헤트라스의 그러니까요. 꽃잎 향이죠. 이게 네, 뭐 맞아요. 무슨- 플라워 무슨 향인데 이게 플라워샵? 매도를 부르는 향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그 플라잉님이 맞아요. 이거랑 이제 화분 이렇게 네, 해가지고 네, 네. 매도 세트. 근데 근데 이게 확실히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향이 좋아서 팔았다는 얘기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강렬한 인상이 아무래도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명도한 그대로라고요? 네, 맞습니다. 다행히도 운이 좋게 여기가 준신축이기도 한데 이분들이 좀 그 어린아이가 있는 이제 가정집이었어요. 그래서 크게 뭐 손상된 것도 없고 딱 왔는데 아 이거 청소만 하면 되겠구나 해서 해가 너무 잘 드는 아 그죠. 그것도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밝고. 우리 기성님 네. 이제 수익 내셔서 독자님들한테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아, 자기소개 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땅 선생님이 이제 실전반 10기 수업을 들은 현재 이제 온라인 사업을 하고 있는 류기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동기들도 수익 많이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요. 지금 아마 나올 동기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제 회사 네. 다니고 그래서 이제 못 나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맞습니다. 네. 또 유튜브에서 맨날 그것만 찍을 수도 없고 그쵸. 매도가 얼마나 걸렸어요? 명도하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리기는 했는데 8월 초에 이제 다 잔금 치르고 나서 명도까지 한 약 2달 좀 못되게 네, 2달 정도 걸린 것 같고 근데 명도할 때 좀 시간이 걸리기는 했는데 어렵지는 않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문자로만 계속 주고받고 이야기를 했는데 안 되나 해서 뭐 법적으로 가야 되나 했는데 다행히 이분들께서 마지막에는 잘 얘기를 해주셔서 우리 이 물건 어떻게 낙찰 받게 되셨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저희 실전반에서 추천해주신 물건이었고, 저 같은 경우는 좀 그 추천해주신 물건 중에서 제가 들어갈 수 있는 금액대에서 가장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물건들만 좀 골라서 이제 봤는데, 일단은 골라주신 물건들 자체가 좋은 물건들만 골라주시기 때문에 그 중에 또 선별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저에게 딱 맞는 물건이 선별이 됐던 것 같고 여기 서동탄 지역이 나쁘지 않기도 하고 이게 준신축이라서 일단은 이게 낙찰이 됐을 때 뭐 수리비라든지 뭐 집 상태가 기본 이상은 하겠다 생각을 했었고 솔직히 다른 물건들은 다그 인장도 가고 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인장 오지 않고 인장을 오지 아, 않고 진짜? 네, 동기분의 이야기를 듣고 인터넷으로 말만 듣고 네, 말만 듣고 손임장 한 다음에 저희 나땅 선생님을 신뢰하는 마음과 동기생분들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제 낙찰을 입찰을 하게 됐고 네, 낙찰을 감사하게 그랬구나. 받았습니다. 나는 다음 질문이 뭐였냐면 여기 몇 번 와봤어요 이거. 자꾸 이런 거 방송 나가면 사람들이 그니까요. 자꾸 안 가고. 네, 그 낙찰 받은 날 처음 왔습니다. 낙찰 받은 날. 근데 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집이 이제 초보가 임장을 안 가도 되는 경우는 준신축일 때. 맞아요. 택지지구 네. 준신축일 때는 그 물건 컨디션의 차이가 많이 없는데 네. 구축 아파트는 컨디션 차이가 심하게 나요. 맞아요. 그래서 구축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도 임장을 여러 번 다니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브랜드 아파트기도 하고 준신축이기도 하고 그래서 네, 좀 빠르게 결정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 오늘 뭐 네, 계약하신다고. 맞습니다. 오늘이 이제 드디어 계약 날이어가지고 가계약은 해서 이제 가계약금을 받았고 이제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 조금 이따 이제 5시에 저희가 계약을 하러 갈 건데 네. 어떠세요? 마음이 막 어떻게 나 너무 궁금해. 경매를 처음에 시작할 때 그 경매 처음에는 이제 이게 진짜 낙찰이 될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이제 낙찰이 되고 나니까
이걸 매도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매도 계약까지 오늘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한 사이클을 내가 드디어 돌렸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감사한 마음이 너무 크게 들고, 이게 정말 이제야 제 손으로 좀 잡혀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초보 같은 경우에는 네네. 권리 분석도 그 물건 우리가 골라도 몇 박 며칠을 골라야 되거든요. 근데 맞아요. 그거를 자기가 하나하나 이렇게 일상을 다 살면서 고르는 게 너무 어렵고 입찰가 쓰는 것도 어렵고요. 맞습니다. 혼자서 했다면 이 사이클이 솔직히 1년, 2년, 올해 얼마나 걸렸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도 1년 걸렸어. 그러니까요. 나도 1년 걸렸어. 그런데 이제 같이 나땅 선생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다 밥상을 차려주니까 저는 거기에 그냥 숟가락만 얹은 게 아닌가. 드세요. 그런 생각이, 입만 그래서 벌리세요. 빨리 어떻게 보면 한 사이클을 돌렸다고 생각이 들고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잘한 선택이 아닌가. 그럼요. 네,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혼자 해도 뭐 몇 년 걸릴지 알 수가 없고 네, 그때까지 내가 이거를 계속 붙들고 있기가 너무 어렵고 세상 착하게 생겨가지고 막 명도 어땠어요? 막 떨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명도 처음에 이제 낙찰 받았을 때 저희 이제 선배님들이랑 나땅 선생님께서 여기에 이제 개인 그 정보를 두고 와라. 그래서 연락을 주고 받아야 된다. 빨리. 그래서 그거를 두고 갔을 때 연락이 처음에 왔어요. 근데 처음에는 연락이 잘 돼서 이거 명도가 좀 쉽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전화나 만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그냥 문자로만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얘기를 주고받았는데 처음에는 좀 협조적인 것 같더니 이제 그게 조금 점차 좀 길어지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명도까지는 2달 정도 시간이 걸리긴 했는데 그런데 그게 조금 약간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다 싶을 때 저 혼자서 했으면 많이 막막했을 것 같은데 저희 이제 명도 사무장님께서 그 각 단계에 맞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명확한 그 플랜을 짜주셔서 거기에 맞춰서 내용 증명도 보내고 내용 증명 보냈는데 이제 안 받으니까 그런 적은 있어요. 딱 여기 와가지고 문에다가 내용 증명 붙이고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디어도 이제 같이 수강하셨던 분들 중에 이제 다른 분께서 그 얘기를 하잘님이 맞아요. 그랬던 하잘님께서 저희 그 하잘님이 팁을 얘기해 주셔서 그냥 붙여버리라고. 네. 그래서 그날, 그 얘기를 들은 그날 제가 바로 와서 붙였는데, 그 다음날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한 2, 3주 연락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바로 연락이 와서, 다행히 그래서 조금 더 명도가 진행이 빨랐던 것 같고, 그래서 뭐 기간은 2달 걸렸지만, 그렇게 어려웠던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진짜 막 당장 나가주셨으면 참 좋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이 이사를 가려면은 그 정도 걸려요. 근데 그죠. 우리 사무장님이 명도를 한 500개 해본 것 같대. 그래서 어쩐지 이렇게 딱 얘기를 했을 때 마치 그 AI가 답을 내려주는 것처럼 이런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세요라고 딱 바로 답을 내려주시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믿음을 가지고 명도를 진행을 하게 됐던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좀 불안함이 그래서 많이 적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성과를 내셔서 진짜 너무 좋더라고. 다 나땅 선생님 덕분입니다. 맞아요. 맞긴 하지. 네네. 진짜 하나서부터 열까지 이게 도와주는 걸로 안 돼. 그냥 다 해줘야 돼. 맞습니다. 이거는 뭐 거의 뭐 떠먹여주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거의 저는 입만 벌리고 있었던 게 아닌가. 네, 그 정도에서 지금 같은 기수 뭐 조연님이랑 은비님이랑 다 네. 입찰 받으셨고 맞습니다. 우리 조연님은 지금 입찰 또 하고 계시거든 다음 주.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 빨리 하고 싶어서 지금. 우리 기성님이 낙찰 받고 나서 대책이 나온 거예요? 맞아요. 네. 오, 낙찰 받고 그러면은 나서. 낙찰이 그때 4억 3천 4억 3,870만 11원입니다. 소심하게. 저희 아들이 자기 꼭 11원을 넣어달라고. 모든 가족의 의견을 반영한 입찰거든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대출이 얼마 나오셨죠? 그게 대출이 최종 3억 9천 나왔습니다. 4천으로 지금 네. 수익 4천 버신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4억 3,700만 원대 낙찰 네. 받으셨는데 대출이 3억 9천 나오셨대요. 이제 그때 사업자로 네, 대출 맞아요. 나와가지고 그 대출 어떻게 알아보셨어요? 일단 저희가 입찰 전에 네. 상담하긴 하잖아요. 그거 맞습니다. 그때는 얼마 나온다고 그랬었어요? 일단은 기준으로 잡았던 게 입찰 전에 이제 대출해 주시는 저희 대출 상담해 주시는 분께 이제 상담을 받았을 때
그때 같은 경우에는 좀 최대 2억 8천 정도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실은 그 가격에 맞춰서 좀 보수적으로 진행을 했고, 만약에 이렇게까지 나올 줄 알았으면 더 큰 거를 들어갔을 수도 있겠는데, 근데 일단은 보수적으로 잡고 2억 8천으로 잡고 들어갔는데, 결국 한 곳에서 최종적으로 3억 9천까지 나오겠다 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아유, 그러면은 수익률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진짜 한 네. 5천만 원, 부대 비용까지 한 맞아요. 5천만 원으로 네. 차익 6천 이상 내서 연봉 1억도 순수익이 저기 하면 6천만 원 맞습니다. 정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8천만 원 정도, 네, 6천에서 8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꿈 같습니다. 한눈에 할 수밖에 없게끔 해가 너무 잘 드네. 그죠. 뷰가 뻥뷰고. 뷰가 일단은 뻥뷰라서 6층 정도면 괜찮겠다 싶었는데 올라와서 보니까 생각보다 더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도 뻥뷰인데 좋은 게 저쪽으로도 나름 가든 그 정원 뷰가 나와서 그래요. 양쪽으로 다 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네. 네. 여기 부엌에서 설거지하면서 보이는 뷰도 정말 좋아. 잘 팔리는 집 보면은 다 이렇게 전망이 좋더라고요. 이게 지금 포베이 타입 맞나요? 네, 맞습니다. 여기가 4베이고 61A 타입이에요. 네. 5구보다 조금 크구나. 그죠. 5구보다 살짝 큰데 이제 4베이라서 이제 구조가 되게 넓게 빠지고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알파룸으로 이제 그 드레스룸 드레스룸, 있어요? 네, 드레스룸이 알파룸으로 나와 있어서 아. 그래서 더 실용적인 공간. 그럼 방이 4개인 것 같아요. 알파룸 없이 드레스룸 없이 방 3개인 거랑 드레스룸 있는 거랑 그죠. 다른데 네. 이 포베이가 뭐냐면은 이 거실을 기반으로 기둥이 이제 4개가 있으면서 공간이 4개로 이렇게 안방, 거실, 방 2개 이렇게 있는데 보통 거실을 이제 남향으로 빼면은 방 3개가 다 남향으로 배치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방 3개를 다 잘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안방 쪽에 드레스룸이 있는데 드레스룸이 있으면 방 하나를 옷방으로 안 만들고 이제 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여기다가 뭐 작은 공간이 필요하신 분들은 쓰기도 하고 이게 뭐 옷걸이 같은 거 이제 해가지고 쓰시면은 아무래도 이제 집을 좀 깔끔하게 짐을 안 놓고 쓸 수가 있는 거죠. 또 이렇게 세탁실이 있어, 세탁실이. 네. 그래서 세탁실도 따로 있고 여기다 이렇게 타워형으로 올려가지고 세탁도 할 수가 있고 요새 네. 건조기랑 일체형으로 많이 쓰셔서 좋아. 그리고 여기가 약간 이제 서양인 것 같아요. 남서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후에 이 해가 그죠. 굉장히 오랫동안 맞습니다. 이 남서양이 겨울에 좋아요. 아, 그런 것 겨울에, 같아요. 겨울에 좋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오시는 분들은 진짜 행복하게 사실 것 같고 이게 이제 가장 선호되는 거예요. A타입 그냥 방 포베이가 제일 인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그 매수자한테 드리는 건가요? 아니 이거 매도 키트라서 나중에 제가 회수합니다. 이게 저희 그 선배님들 낙찰 받은 집에 이제 갔을 때 이렇게 조화를 해두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거 너무 좋아 보여서 저도 이 집을 세팅할 때 가장 먼저 한 게 디퓨저랑 이제 여기 조화. 우리 집도 지금 조화가 없어서 안 팔리는 지금 맨날 전화만 오고 안 팔리는데 근데 확실히 이런 게 이제 있는 게 좀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좀 포근한 느낌도 주고 좀. 이제 밝은 느낌을 주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다른 물건들이랑 차별점을 만든 게 아닌가. 그렇게 집을 한 10개 팔아보고 싶은 것 같습니다. 다 기동량을 늘었습니다. 선배님들 덕분에 10개 판 그런 경험치를 얻은 게 가장 큰 것 그렇지. 같아요. 나는 안 팔아봤지만 저 사람들이 네. 한 10개 정도를 합치면 팔았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입찰을 12월쯤 하겠다라고 하면은 되게 한 달 네. 정도 쉬세요. 놀면서. 빨리 전 마음 같아서 빨리 들어가고 싶어요. 이게 한번 어떻게 보면 재미를 또 보고 이게 경험을 하니까 되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더 빨리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많이 그렇죠. 들더라고요. 우리 지금 한 3개에서 4개 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 수익이 1억 정도 돼. 네. 그렇게 하겠지. 가능할 것 같아요. 이전에는 가능할까? 이런 갸우뚱이었는데 지금은 가능하겠구나. 그러니까 1억을 벌려면 1억을 번 사람들이랑 놀아야 돼요. 맞습니다. 진짜 이게 딱 수익. 맞죠? 그러니까요. 오늘 또 이제 계약금이 10%가 들어오니까
그러면 또 이제 너무 좋지 통장이 않을까. 막 그러니까요. 기뻐할 것 같습니다. 저희 아내가 기뻐할 것 같습니다. 그러게 좀 화목해졌나요? 일단은 제 마음이 많이 여유로워지고 아내도 좀 여유로워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도 조금 더 짜증도 여유롭게 돌리고? 이제 좀 포옹하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일단은 우리가 계약에 늦으면 안 되니까 네. 좀 가볼게요. 저는 이제 돈 벌러 가보겠습니다. 도장 꽝 찍으러. 기분이 막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정말 이게 이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구나. 이게 그게 너무 좋은 것 같고. 그 플라 형님 알지? 네. 플라 형님 3억 번 거 알지? 그니까요. 또 다른 목표가 생겼습니다. 일단 1억. 네. 진짜. 1억 번 사람은 진짜 많아. 그러니까요. 근데 정말 그 어떻게 보면 플라이 형님처럼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좀 그 믿고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도 이게 가능하구나. 시간이 좀 뭐 걸릴 뿐이지 가능하구나 이런 1년 것들을. 됐잖아요. 플라 형님이 작년 가을부터 네. 해가지고 이번에 염창동 아파트 팔면서 딱 3억 찍었어. 와. 1억은 아무나 해. 안녕하세요. 네. 보시면은 여기 안녕히 계세요. 빨리 이거를 저희 와이프한테 보여주고 저희 낮당 선생님께 빨리 가서 이 소식을 전달해야겠습니다. 선생님, 따끈따끈한 계약서 들고 왔습니다. 뜨거워. 뜨겁습니다. 진짜 아.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그 맞아요. 많은 폐차를 네. 겪으셨고 그런데 기분이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게 경매라는 걸 통해서 처음 얻게 된 수익이기도 하고, 근데 그 금액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많다. 그게 만족하십니까? 너무 만족합니다. 처음에 한 1,000만 원이라도 벌면 좋겠다 이 정도 아니었어요? 솔직한 마음에는 그냥 그 강의료만큼이라도 벌자. 자, 한 500, 600만 원이라도 저 벌고 싶다. 그런 마음이었는데 강의를 듣다 보니까 그래, 1,000만 원이라도 할 수 있겠다. 2,000만 원이라도 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가 결과론적으로 지금 이렇게 딱 좋은 결과를 6천만 원? 네, 6천만 6천만 원을 정도. 내게 된 것 같습니다. 어. 진짜 나도 할 수 있구나 라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서 그게 일단 너무 좋고, 뭐 이렇게 앞으로의 어떤 좀 나아갈 희망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원래는 국가직 공무원으로 한 7년 정도 일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그 이후에 이제 제가 활동하던 이제 명상 관련 사단 법인에서 좀 이렇게 이사로 와달라는 초청을 받고, 실은 하던 일을 그만두고 좀 새로운 일을 배우고 뭔가 조금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이제 새로운 일을 그만두고 이제 일을 시작했는데, 거기서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한 3, 4년 정도 일을 하다가 거기 이제 상황이 안 좋아지고 좀 그런 상황이 돼서 이제 결국은 거기에서 해고를 당한 거죠. 저를 이제 스카우트 해간 곳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접 이제 내가 내 손으로 내 발을 띄어서 뭔가 수입을 만들어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실은 많은 시도들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거 해보셨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온라인 그 스토어를 열어가지고 온라인 이커머스를 하면서 그냥 어떻게 보면 하는 유통의 과정이죠. 이제 위탁 상품을 떼어서 이제 판매하고 이런 일들을 했는데, 이게 그거 관련해서 교육을 듣기도 하고, 교육을 들을 때는 이게 수익을 빨리 낼 수 있을 것 같다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도를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매출이 빨리 오르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한 달, 2달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이게 어찌됐든 제가 가장으로서 아이들도 있고 아내도 있고 이 가족을 지켜야 되는데 이게 더 이상 이걸로만은 계속 붙잡고 있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에 그때부터 더 많은 새로운 일들을 시도하게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존심 다 내려놓고 가족을 진짜 부양하겠다는 마음으로 처음 시작했던 게 배달 일을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이제 배달, 흔히 아는 이제 그 배달 어플에서 하면 이제 음식을 배달해주는 그런 배달 일들도 이제 했었고, 그러면서도 그 틈틈이 막 찾아봐서 제가 이제 말하고 이제 사회 보고 이런 거를 이제 좋아해서 그런 쪽을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다가 우연히 알게 돼가지고 돌잔치 사회 보는 일도
했었고요. 아, 그게 보기와는 다르게 생각보다 많이 어렵더라고요. 아니 보기에도 어려워요. 엄두가 안 나요. 네, 그래서 그게 시간은 짧은데 짧은 시간 대비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보여서 이제 시도를 했는데 그것도 막상 쉽지 않고 또 그쪽 계통에서도 워낙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자리를 잡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러면서 또 이제 찾았던 게 학교에서 이제 뭐 AI라든지 뭐 코딩이라든지 뭐 취업 관련 그 강의를 하는 것들이 이제 있어서 거기에도 이제 지원을 해서 틈틈이 이제 그런 강의 자리가 나면 학교에 가서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친구들 만나서 안녕 얘들아 이러면서 강의도 하고 네, 그렇게 계속 여러 가지를 시도하면서 네, 좀 지냈던 것 같습니다. 부르면은 포잡이에요?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아유 그래도 네. 생활비가 그래도 넉넉지 않고 넉넉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좀 그래도 계속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전에 이제 생활했던 것 대비 부족하기도 하고 또 아이들도 이제 계속 자라가니까 그거에 맞춰서 또 더 지출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게 항상 저에게는 좀 부담이 되고 잠은 얼마나 주무신 거예요? 잠은 그냥 뭐 집에 오면은 또 이제 새벽까지 뭐 정리하고 준비하고 하면은 한 4-5시간씩 자면서 했던 것 같아요. 원래 되게 부유하신 집에서 그쵸. 이제 뭐 과거의 얘기긴 한데 옛날에 이제 그 결혼하기 전에 이제 어렸을 때는 뭐 나름 이제 좀 부족하지 않은 집안에서 이제 자랐고 저희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사업을 하셨었어가지고 덕분에 좀 편안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름 집도 이제 서울 서초구에 이제 마당 딸린 전원주택이 있는 집에서 이제 어린 막 시절을 기사 아저씨 있고 막 저 일하시는 어렸을 때는 정말 저희 기사 아저씨께서 저희 아버지 이제 모시러 이제 오고 막 그런 때가 있었죠. 네. 그래요. 그 경매는 또 어떤 계기로 시작을 하시게 됐어요? 이제 이렇게 경제적으로 좀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실은 아내가 경매 강의 같은 게 있는데 좀 그걸 들어보면 어떻겠냐 그런 얘기를 좀 해주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나땅 선생님 인스타를 팔로우하면서 그 소식들은 종종 듣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경매 강의를 들을 생각은 못하고 근데 경매에 대한 관심은 항상 많이 있었어요. 근데 관심은 있는데 이게 너무 어렵게 느껴지고 좀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배울 생각은 또 못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그때 마침 나땅 선생님께서 이제 원데이 클래스를 한다는 거를 저희 아내가 보고 그 인스타에서 아내가 보고 이거 저한테 이제 갔다 와라. 원데이 클래스에 갔다 와라. 지금 뭐든지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저도 좀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한번 가보자 해서 그 원데이 클래스를 들었는데 그때 들어보니까 처음으로 이거 경매 나도 해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갖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솔직히 그 원데이 클래스를 들어보니까 막상 경매가 별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느낌상.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볼 수 있겠는데? 한번 혼자 해보자. 원래 처음에는 그런 마음을 가졌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그 다다음 주인가 이제 실전반 수업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혼자 해보자 했다가 아내랑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때 그거 혼자 하면은 언제 성공할지도 모르는데 어찌됐든 아내분이 좀 더 적극적이셨군요. 이번 일에는 특이하게 좀 적극적이었어요. 원래는 좀 제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보자 하는 주의인데 이번에는 신기하게 아내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저를 밀어줬고 저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 호응하면서 이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전반을 그냥 듣고 거기에서 빨리 성과를 내는 게 오히려 더 돈을 버는 게 아니겠냐, 시간을 버는 거 아니겠냐. 그래서 저도 거기에 설득이 돼서 그 당시 저에게는, 저희 가정에게는 되게 큰 금액이기는 하나 이게 뭐든지 인생에는 그 투자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이제 그때 실전반 수업을 듣게 됐고 결국에는 이제 이런 결과를 아내가 만들게 여보 됐습니다. 내 말이 맞잖아. 감사하게도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그냥 이제 뿌듯하게 바라봐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보면 저한테 그거를 추천해주고 같이 저한테 해보라고 해줬던 아내한테 너무 고맙고 그게 되게 큰 저희에게 좀 터닝 포인트가 된 것 같아요. 나는 기성님 그 얘기가 너무 재밌었어요. 처음에는 선생님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수강료가. 수강료 너무 부담스러웠는데 비싼 게 아니구나.
정말 이거는 몇 배 이상의 돈을 받아도 아깝지 않을 만큼의 돈인데, 물론 제가 다른 곳에 강의는 들어보지 않았고, 그리고 이야기만 들었지만, 이 정도까지 케어해 주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너무 흔히 얘기해서 혜자가 아닌가. 그거를 이제 경험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네. 우리 동기 중에 딴 데서 듣다 오신 분들도 많잖아요. 맞아요. 딴 데서 그냥 듣다 오신 분도 있고, 막 사기당해 오신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이 다 하나같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정말 이 소중함이 경험을 해보니까 이게 얼만큼 소중한 건지, 얼만큼 값어치 있는 건지 알겠더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저도 경험해보니까 느껴집니다, 이제. 우리 그 샤이님이라고 오면서 통화했거든요. 샤이님 네. 아시죠? 네. 예전에 딴 데서 4개 낙찰 받아서 한 개도 매도 못 하신 거 알죠? 아, 네네. 매도 하나도 못 하고 와서 여기서 3개를 매도하셨거든? 오.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 나에 대한 신뢰가 엄청나셔. 내가 물건을 몇 개 추천한 줄 알아요? 안 거의 뭐 세봤죠? 저희 때만 해도 몇백 개니까. 세보니까 1000개더라고. 그 한 기수 때요? 2개월 동안. 2개월. 그렇게 많나요? 와, 그쵸. 그 안에서 또 저희는 저희에 맞는 것만 또 찾아서 보니까. 와, 세봤어. 1000개. 1000개더라고. 존경합니다. 남탕스님. 후배님이 죽을 것 같아. 너무 힘들대. 그거를 골라서 하는 것도 힘들었죠? 그럼요. 그것도 거기에서 고르기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치.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좋은 것만 골라주신 거니까. 예. 거래 잘 안 되고 걸리면서 애매하고 이런 거는 다 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믿음이 생겨서 더 자신있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이게 뭔가 안전하다는 믿음? 어쨌든 1차로 그 필터링이 거쳐진 거잖아요. 저희가 또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을 거칠 때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캐치를 해주시고 그 케어를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뭔가 안전하게 좀 질릴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거를 지금 그 물건을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좀 고르셨어요? 저는 일단은 보내주신 그 리스트에서 저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가격이었어요. 딱 입찰가를 어떻게 산정해야 되는지 명확한 기준을 설정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제가 입찰할 수 있는 최대치의 그 물건들만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 위주로 쫙 4억대를 그래서 보신 거죠? 맞습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4억대를 본 거고, 4억대로 치자면은 이제 그 입찰 보증금이 한 뭐 3천만 원대 뭐 이렇게 되는 것들. 그렇게 위주로. 다 직접 가셨어요? 네, 저는 100% 다 제가 갔습니다. 왜냐면은 그게 현장에 가서 현장감을 느껴야지 그게 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경매 지금 처음 시작한 케이스다 보니까 저는 그 현장감을 더 제가 느끼고 싶었고, 내가 원하는 나의 이 물건을 낚아오겠다. 그런 마음으로 법원에 갔었던 것 같고. 그러면은 물건을 고른 다음에 네. 시세 조사를 어떻게 하셨어요? 전 시세 조사를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손임장이라고 하죠. 그 알려주신 그 기준에 맞춰서 네이버 호가랑 이제 뭐 네이버 부동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부동산 어플들이 있잖아요. 거기를 통해서 먼저 1차적으로 조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진짜 괜찮다 하면은 임장을 가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부동산에도 시세 조사 하셨어요? 네, 부동산에도 실제로 가서 여쭤보기도 하고 뭐 전화해보기도 하고. 그러면 어때요? 소장님도 얘기 잘 해줘요? 근데 요즘에는 그래도 워낙 임장 오시는 분들도 많고 경매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도 잘 얘기를 해주시는 편이시기도 했었고, 이게 처음에는 그 현장에 임장 갔을 때 그 위장 임장이라고 하죠. 같이 이제 동기분들이랑 같이 꼭 정말 집 보러 온 것처럼 해서 가보기도 하고 그랬었었는데, 뭐 그건 나름 얻을 게 있긴 한데,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해서 또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많이 얘기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이제 정확하게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 정보를 요청했을 때 잘 얘기해 주시는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입찰가로 네. 이제 몇 번이나 폐차를 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총 9번 폐차를 했고요. 10번째 입찰해서 이제 딱 낙찰이 됐습니다. 그 10번 폐차를 하면서 네. 좀 막 맨날 꼴등으로 떨어졌어요. 의미가 있었던 건
처음 입찰했을 때 차순위로 떨어졌어요. 근데 물론 그때 그 낙찰된 분이랑 금액 차이가 꽤 크기는 했는데 그때 처음 입찰임에도 불구하고 차순위로 되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정말 낙당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게 아, 정말 정확하구나. 이거를 느끼면서 오히려 더 자신감을 느꼈던 것 같고, 그 이후에는 뭐 여러, 뭐 좀 뒷순위도 있고, 뭐 한 3순위도 있고,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었었는데, 네. 근데 마지막에는 제가 마지막에 낙찰된 거가 참 의미 있었던 게 29명 중에 1등으로 이제 낙찰이 돼서 그게 참 마지막에 참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아우, 나 29명입니다 했을 때 어땠어요? 처음에는 아, 이거 좀 쉽지 않겠다. 제가 그때 그날 입찰했었던 날 중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입찰한 물건이었어요. 좋은 물건이니까. 네네. 그래서 아, 이거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전에 계속 폐찰되어 왔던 것처럼 뭐 폐찰되더라도 그냥 뭐 좋은 경험이다 생각을 했는데 아, 제 이름이 이제 불릴 줄은 생각을 못했죠. 몇십만 원 차이로 걸렸어요? 차순이랑 69만 원 차이였습니다. 69만 원. 근데 그때 29명이 입찰을 했는데 제가 4억 3,870이었는데 그 차순위가 4억 3,800 그 1만 원에 썼거든요. 그래서 69만 원 차이였는데 근데 대부분이 4억 3천 밑에를 쓰셨어요. 4억 3천 밑에를 쓰셨고 4억 3천 이상 쓰신 분들이 저 포함해서 한 4명인가 5명?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지금 매도를 5억에 하셨잖아요. 매도를 이제 5억에 5억에 했고 또 이것도 의미가 있는 게 의미가 많죠? 의미가 많습니다. 그 10월 기준으로 가장 높게 거래된 게 지금 4억 8,450에 거래된 게 있는데 그것도 이제 층수도 저희 것보다 조금 더 낮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희 이 매물이 신고가를 지금 이번에 쓴 것 왜 같습니다. 그랬을까요? 일단은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고 아마 그 집을 보러 오신 분이 그 집의 느낌이 너무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또 가능했던 게 저희 선배님들 낙찰됐던 집들을 봤을 때 그 매도 키트 있잖아요. 매도 세트. 그 디퓨저와 그 조화와 그 슬리퍼. 네, 슬리퍼. 그거가 딱 세팅이 돼 있으니까 그때 뭔가 환대받는 느낌? 준비가 돼 있는 느낌을 줬기 때문에 이게 좀 잘 팔리지 않았나. 그러니까 저도 부동산들을 가보면 그 첫인상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집이 이거 좋다, 좋은 느낌이다라는 첫인상을 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진짜 선배님들 이제, 덕분입니다. 내가 공부해가지고 지금 처음 성과를 얻으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정말 저에게는 이게 마치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한 줄기 빛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번에 성공이, 이번에 저에게 경매가 그 어두운 상황에서는 실은 어디로 발을 디뎌야 될지도 모르고 너무 무섭잖아요. 두렵고. 근데 거기에서 한 줄기 빛이 어딘가로 가면 된다고 보여지면 그냥 거기로 따라가면 되는 것처럼 저에게 그리고 저희 가족에게는 이 경매가 그 한 줄기 빛이 희망의 빛이 된 게 아닌가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 나땅 선생님 너무 사랑합니다. 그럼 기성님, 우리 나땅TV 시청자 여러분들은 네. 얼마 넣어서 얼마 벌었냐, 얼마 걸렸냐, 이게 중요해요. 네. 투자금 얼마에 수익 얼마 만에 벌었다. 네. 딱 정리해 주시죠. 네. 저는 투자금 5천만 원에 순수익 4천만 원을 4달 만에 벌었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다 나땅 선생님 덕분입니다. 그러면은 기성님, 우리가 지금 4억 3,800에 받아가지고 5억에 매도를 했는데 네, 차익으로는 6,200 얼마고 네. 제일 비용이 많이 나간 게 제일 어떤 비용이 거예요? 많이 나간 게 지금 어떻게 보면 취등록세랑 이제 세금이 얼마 나올지 모르겠는데 아마 취등록세랑 세금이랑 뭐 비슷하게 이제 나갈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대출 이자금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는 비용이 많이 안 들었던 그거 거죠? 말고는 비용이 거의 크게 들지 않았고 다행히도 이번에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그 집 컨디션이 좋아서 수리비가 들어간 게 하나도 거의 없고. 이제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또 많이 세이브가 되는 것 같아요. 4천만 원이면은 좀 크죠.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리 네. 40대 위기를 비슷하게 맞으신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회사에서 그러니까 퇴직을 당하고 자영업이 잘 안 되고 네. 하면서 이렇게 위기를 맞으면서 내가
또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분들, 음. 자신감을 잃고 막 이런 나이예요. 방황하는 나이인 것 같아. 이때 내가 뭔가 다른 일로 돈을 번다는 게 이 다음 생애를 살아갈 자신감을 주고 내가 우리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다. 내가 이 세상의 당당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 금융치료라고 아, 그죠. 많이 행복하셨을 것 같은데 뭐 돈을 벌어서 할 수 있는 거 되게 많고요. 여러분이 진짜 직장을 다니면서 내가 뭔가 부업을 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저는 아파트 경매가 가장 성공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이나 이런 거는 미래를 좀 예측을 해야 되는 건데 경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세를 잘 조사를 하면 수익이 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세는 누구나 조사를 할 수가 맞아요. 있어요. 그리고 입찰을 조금 많이 하면 낙찰이 분명히 됩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거를 하지 말아야 돼요. 맞습니다. 어, 그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일단 똥을 피해야 됩니다. 네. 그걸 알아서 피할 수 있도록 아, 알려주시니까. 그럼요. 제가 많이 맞아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 너무 도움이 되셔서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또 이제 실전반은 이제 11월에 시작을 하고 있는데 우리 기성님 가정이 더 승승장구할 수 있게 제가 응원해드리고 여러분 가정도 응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하늘 사장님이 저한테 동탄에 여기에 대해서 막 얘기해 주시면서 본인이 그때 그 법원에 입찰 가서 받았던 볼펜이라고 이거 되게 잘 나온다고 그거를 선물로 주셨어요. 매도 볼펜. 네, 선물로 주셔서 그걸로 썼는데 그때 낙찰이 된 거예요. 오.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 다음에 명신님한테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해보겠다. 그거였구나. 네. 근데 재밌는 진짜 그걸로 써서 명신님이 낙찰을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그거를 또 다른 분께 명언이. 드렸다. 맞아요. 그러면 또 낙찰. 그쵸? 그래서 지금 우리 그 볼펜을 다시 회수해 봐야 되나 지금.